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8월 17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셀타비고 대 알라베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셀타비고는 지난 시즌 후반부터 상당히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역습을 가는 것으로 사실상 회귀를 선언했다. 결국 셀타비고의 스타일은 올 시즌에도 강한 수비에 기초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라면 셀타비고의 전개를 사실상 아스파스에게 전임해야 한다는 것인데 노장인 선수라서 늘 시즌마다 폼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늘 나오고 있다. 이어서 알라베스의 스타일도 상당히 수비적인 강점에 기초한다. 특히 압박 라인을 위로 쭉 올려서 중앙을 압박하는 능력이 아주 좋은 편이다.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도 기세를 잡아가는 성향을 보이기도 했던 전력이다. 물론 지난 시즌 주포인 오모로디온의 공백은 상당히 아쉽긴 하고 지난 시즌에도 주포의 기복으로 인해서 득점력 자체는 리그 영대로 좋지는 않았던 편이었다. 전체적으로 셀타비고나 알라베스나 공격보다는 수비적인 역량이 상당히 뚜렷한 면모를 띄었던 편이다. 특히 주포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 가운데 장점이 압박과 수비인 두 팀이 만나는 상태다. 일진일퇴가 반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성과가 아주 뚜렷한 매치는 아니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시타르트 대 알메러 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타르트는 지난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잡지는 못했지만 공격의 효율에서 앞섰다. 특히 한고리아의 골 기대 수치에도 2골을 기록해버리는 결정력 흐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사실 알메러 시티가 중앙 점유를 잘 가져가는 편이라서 시타르트도 주도권을 잘 잡지는 못하는 편인데 이 상황에서도 시타르트가 공간을 공략하는 역습 상황에서 재미를 상당히 자주 보는 편이었다. 이어서 알메러 시티는 알크마르를 상대로도 44%의 점유를 가져가는 등 전력에 비해서는 중앙 점유를 가져가는 능력치가 뛰어난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다만 박스 안에서 기록한 슈팅은 2개였다. 이런 박스 타격 능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높은 라인이라는 단점이 드러나는 편으로 특히 플랜 A인 지공이 막히게 된다면 롱볼로 단순하게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경우도 잦은 편이다. 공격의 효율이라는 면에서는 오히려 시타르트가 앞서는 경우가 잦았다. 점유율은 알메러 시티가 가져가는 편이기는 한데 박스 타격이 안 되면서 경기가 급속도로 단순해지는 것이 문제다. 이 상황에서 시타르트가 배우를 공략하면서 오히려 실리를 챙기는 성향을 자주 보여준 편이었다. 이번 경기 시타르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르아브르 대 파리 생제르맹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르아브르는 굉장히 수비적으로는 고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던 전력이다. 15위로 겨우 승강 플레이오프를 피했지만 실점은 34경기에서 45실점만 허용하면서 오히려 짠물 수비를 선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만 문제는 PSG를 상대로는 기초적인 체급 차이가 크다. 마지막 대결에서는 의외로 3대3이라는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만나는 족족 르아브르가 멀티 실점을 PSG 상대로 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어서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가 없는 첫 시즌이긴 한데 사실 음바페가 없어도 PSG가 리그에서는 우승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전력임에는 변함이 없다. 주포를 찾아야 한다는 미션 자체는 있겠지만 사실 지난 시즌 음바페가 부상을 당했을 때에도 이강인 바르콜라 하무스 조합으로 다득점 상황을 어렵지 않게 만드는 모습이었다. 일단 중원 전력부터가 압도적이라서 크게 공격권을 잃는 상황 자체가 잘 없다. 물론 르아브르의 수비적인 능력치가 전력에 비해서 상당히 좋다는 점은 사실이긴 한데 PSG를 만나게 되면 늘 다실점을 당하면서 해당 장점을 잘 보여주지는 못하는 흐름이었다. 음바페가 없다고는 하지만 중앙에서의 압도적인 장악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 찬스를 만드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 듯하다. 이번 경기 파리 생제르맹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코번트리 시티 대 옥스포드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번트리는 리그컵에서 브리스톨을 격파하기는 했다.
물론 코벤트리가 중앙에서의 힘이 강한 팀을 상대로 판세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도 1대 0으로 겨우 이겼으니 팀 특성을 아주 극복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의외로 옥스퍼드의 경기력이 리그에서도 괜찮은 편이었는데 특히 상대를 저지하는 압박 능력이 상당히 좋았던 케이스였다. 어려운 상대가 되어도 이상하진 않다. 이어서 옥스퍼드는 두 경기에서 모두 4-2-3-1로 나서면서 상대의 공격 전개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 바 있다. 노리치의 공격적인 성향 역시 기대 득점형대로 잘 막아세우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일단 옥스퍼드가 이런 수비적인 단단함과 압박의 강도를 현재로서는 무시하기 어렵다. 리그 1라운드와 리그컵 1라운드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이다. 코벤트리가 어려운 승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생각보다는 옥스퍼드의 압박 능력이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코벤트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인 중원이 단단한 팀을 상대로는 전체적으로 부진한 편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풀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맨유는 커뮤니티 실드에서 승부차기 끝에 준우승했다. 일단 주전으로 나온 수비 라인의 안정성은 상당히 괜찮았지만 레시포드가 잦은 찬스를 날려버린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아마드나 브루노 페르난데스 등 기대를 받은 자원들은 전체적으로 제 몫을 다해준 매치였다. 준우승에도 불구하고 맨시티를 상대로 준비를 상당히 잘해왔던 것은 느낄 수 있었다. 이어서 풀럼은 전체적으로 강호들의 조직적인 압박에 약하다. 지난 시즌에서는 원정에서 7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 1무 6패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풀럼이 전체적으로 공을 전개할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한 뎁스 탓이다. 결국 빠르게 문전을 타격하면서 적은 찬스를 골로 확실하게 넣는 것이 필요한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히메네즈나 무니즈나 전체적으로 기복이 심한 시즌을 보냈다. 결국 이런 득점력 부진 상황에서는 선수 개인에 대한 압박에 약하다.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의 안정감이나 레시포드를 제외한 공격진들은 어느 정도 기대치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준 케이스다. 특히 풀럼이 전체적으로 압박에 약하고 공격진의 기복이 커서 단순하게 가는 상황에서 골을 잘 기록하지 못하게 된다면 상대의 조직적인 압박에 취약해지는 면모가 강한 편이다. 이번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라스팔마스 대 세비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스팔마스는 전체적으로 수비적인 강점은 꽤 뚜렷했지만 지공 성향의 템포가 느려서 득점력에서는 큰 평가를 받지는 못했던 편이었다. 다만 홈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흐름을 잘 가지고 가는 편으로 이는 지리적인 이슈를 잘 이용해서 라스팔마스가 상대의 에너지 레벨을 하락시키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저득점 상황에서 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서 세비야는 피미넨타 감독을 선임했다. 이는 지난 시즌 잔류에는 성공했지만 후방 빌드업 체계가 사실상 없었던 기조를 바꾸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다. 물론 감독이 헤더에 강한 선수들을 잘 활용하는 세트피스에도 일가견은 있는 편이기도 하고 두 줄 수비 형국으로 운영한 적도 있는 만큼 세비야의 컬러와도 일치하는 점은 없진 않은 편이다. 일단 세비야가 수비와 지공이라는 팀 컬러를 다시 구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팔마스의 강력한 홈에서의 강점은 무시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라스팔마스도 이를 활용한 수비력에는 일가견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